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경제의 두 번째 주제인 파워와 경제 발전의 두 번째 시간에서 파워의 오속성과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신고전주의 경제 접근이나 제도적 경제 접근이나 문화적 접근은 바로 모두가 신고전주의에서 자유경쟁시장과 제도주의에서 제도와 문화적 접근에서 문화 모두가 파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가 가진 속성을 알 때 우리는 바로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기능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런 파워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초의 빅뱅, 즉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그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겼고 지구가 생겼고 지구에는 인간이 탄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대폭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초의 빅뱅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 즉 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속성에서 살펴보게 되면 창조는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존 속성은 바로 고유한 가치, 즉 정체성을 창출하고 보존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결합 속성은 개체들 간의 수평적 결합이나 통합을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특히 이런 결합 속성은 바로 이 경제 활동에서 사람들 간의 재화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결합 속성, 파워의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파워 결합은 교환, 거래나 합병, 제휴 등의 협력을 유발하고 조직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 속성은 보다 영향력이 작은 개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파워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귀속 속성은 보다 영향이 큰 개체에 종속하거나 귀속해서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빅뱅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과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은 빅뱅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파워의 다섯 속성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은 하나 이상의 파워 속성에 지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속성들이 다섯 가지 파워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의 다섯 속성은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창조 속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보존 속성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보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창조 속성과 보존 속성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보존 속성을 살펴보게 되면 보존 속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적 분화나 다양화를 유발합니다. 사회적 분화나 다양화는 사회 주체들이 결합을 유발하고, 이러한 결합은 결합 속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은 협력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합 속성은 바로 수평적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지배와 귀속 속성은 파워들 간의 수직적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합, 지배 및 귀속 속성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파워의 다섯 속성에 지배되기 때문에 이런 파워 다섯 속성에 능률적이고 동시답을 작용할 때는 이들 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유발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경쟁은 바로 갈등과 보완, 순환 또는 협력의 프로세스이므로 파워의 다섯 속성이 개체들에게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경우 바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다섯 속성은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경쟁과 협력의 질서는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생존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나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나 인간이 모두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본질적인 질서고, 그 경쟁이 바로 갈등, 보완, 순환 또는 협력의 프로세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의 다소 속성이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유발하기 때문에, 즉 파워 더성이 동시다발적 작용할 경우 바로 완전 기능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정의해보면은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다소 속성의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은 이들을 생산적 경제 활동으로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고전주의 경제에 이르러서 봤을 때 시장에서의 경쟁이 바로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그와 같은 경쟁이 또한 재화의 교환을 통한 결합, 즉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생산적인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바로 시장 경제에서 경쟁 협력은 바로 경제 주체들께 작용하는 파워의 다소 속성의 산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파워의 다소 속성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다소 속성이 인간에게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수록 그 인간은 완전 기능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이 완전 기능한 행동에 대해서 심리학자인 로저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 기능 행동은 자아 실현의 과정이 있거나 이상적이거나 또 실질적 자아의 적합을 경험하거나 잠재적 가능성과 능력을 활발하게 개발, 이런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좀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사람 행동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능력이 일치하고 내면의 욕구와 직관을 신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변화의 지속적 상태에 있으므로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아에 대한 견해를 부정하거나 왜곡의 근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경험도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나타내는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 기능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완전 기능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을 성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파워의 다소 속성이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 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완전 기능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파워의 다소 속성이 경제 주체들에게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하게 되면 바로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 주체들의 파워 속성의 동시다발적 또는 능률적 작용은 완전 기능 경제를 구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제 주체들이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건 바로 완전 기능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파워의 다소 속성이 동시다발적이거나 능률적으로 작용한 것을 콘코던스 프로세스를 합니다. 즉 경제 주체가 간에 콘코던스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그 국가 경제는 바로 완전 기능 경제를 구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이들 간에는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창출되고 이들은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신고전주의에서 보게 되면은 시장 경제의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뭡니까? 경쟁과 협력이었습니다. 실제 있어서 경제 주체들 간의 이런 어떤 경쟁과 협력은 바로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으로 동시다발 작용할 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완전 기능 행동은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러한 경제 주체들의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은 이들의 잠재적 경제적 능력, 예를 들어서 이들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과 재능 등입니다.
이런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런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은 완전 기능 경제적 파워를 창출합니다. 즉 완전 기능 경제적 파워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그러한 경제적 재화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주체들이 완전 기능 경제 주체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완전 기능 국가 경제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 기능 국가는 지속적 혁신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국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은 바로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어떤 경제적 행동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실증한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2-2는 우리나라의 108개 중소기업과 파워 다소 속성 작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군에 있는 이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다소 속성, 즉 파란 것은 창조 속성, 빨간 것은 보존 속성, 녹색은 결합 속성, 그리고 흑색은 지배와 귀속 속성입니다. 1군에는 56개 기업의 이 5개의 속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군에 있는 15개 기업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군 기업은 상군 기업에서 그 작용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워 다소 속성이 작용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이들 기업이 이루는 경제적 성과를 그림 2-3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2-3을 보게 되면은 1군에 속한 56개 기업, 이 1군 기업은 보시다시피 좀 전에 설명한 것이 파워의 다소 속성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성과, 즉 여기 황색 부분은 제조 및 시장 성과를 의미하고 파란색 부분은 경영자 성과이고 그리고 보라색은 고객 만족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 성과에서 모두가 마이너스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군기업 15기업 보시게 되면 이 상군기업은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인 동시다발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보시게 되면 제조 및 서비스 성과와 경영적 성과와 고객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은 바로 완전 기능한 기업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군 기업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37개 기업인데 파워의 다소 속성의 작용 수준이 상군 기업보다 낮습니다. 이런 기업의 경제적 성과, 고객 만족도를 보게 되면은 상군 기업보다는 낮고 1군 기업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실증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기업의 경영 성과는 바로 그 기업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소 속성의 작용 정도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수록 이러한 기업은 완전 기능한 기업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수록 완전 기능한 경제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바로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할 때 완전 기능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완전 기능 경제로 나아가고 완전 기능한 기업이나 완전 기능하는 국가 경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파워의 다소 속성과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